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또 한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없을 경우 방위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언급되며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러모로 한국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지율 급락으로 재선 실패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트럼프는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기대와 달리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에서 한 발 빼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는 이익을 취하려는 모양새입니다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도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니 그럴 때마다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나아가 핵개발까지 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우리도 군사력 증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없이 완전한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거를 의식하는 엄포성 발언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한 시각을 전부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코리 가드너,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미국 상원에 처음 제출했는데, 두 나라의 동맹관계 수립의 의미와 현재까지의 평가에 대해서 트럼프와는 다른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군 179만 9천 명이 참전해 36,574명이 전사했고 7,500명이 실종되었으며, 6.25는 미국과 한국이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휴전 이후 한국에 여전히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한국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의 후반 부분이 최근의 코로나 관련 내용이어서 또 눈길을 끕니다. 70년의 동맹 역사가 코로나 대응에서 협력을 이끌어낸 사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국제사회 및 미국에 기여한 사실, 한국 정부가 마스크 50만 개를 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기부한 사실, 또 마스크 200만 개를 미국 의료진에 기부한 사실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용품 지원이 국제사회, 특히 한미동맹과 6.25 참전국들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5월부터 22개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6.25 당시 미국 등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 195만 7,733명이 참전했었고, 이 가운데 3만 7,902명이 전사, 10만 3,46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 인원은 15만 1,129명에 달합니다. 이에 추진위는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마스크 50만 장, 나머지 21개국에 50만 장을 배분했는데, 이에 대해 로버트 윌키 미국 보훈부 장관은 우리가 보살펴야 할 참전용사를 위한 고귀한 대의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아줘서 감동했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육군에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기쁘고 미국은 다정한 기부와 너그러움에 대해 한국 측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부족 고유의 나바호어를 사용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해 암호 통신병으로 활약했던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도 마스크 1만 장과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나바호족은 6.25 전쟁 당시 800명이 참전했고, 이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130명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참전용사 대상 마스크 4만 장을 지원한 영국의 첼시 왕립 보훈병원에서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이 있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현지 언론 오세르 바토리오 시칠리아에서 한국은 잊혀진 전쟁의 이탈리아 참전용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 참전용사의 자녀인 산토르 씨는 한국이 참전용사 가족에게 100개가 넘는 KF94 마스크가 담긴 선물 가방을 가정당 1개씩 보냈고, 거기에는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해 싸워준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진심 어린 편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어서 더욱 감사를 느꼈고 우리도 한국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등 22개국의 참전용사들로부터 6.25 이후 7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에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보낸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을 느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스크 지원 이전에도 세계의 많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아직도 한국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국군의장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한
젊은이의 영정과 함께 들어옵니다. 6.25 전쟁 때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맥코터 씨입니다. 1950년 9월 낙동강 전투에도 투입됐던 맥코터 씨는 1952년 고국으로 돌아간 지 63년 만에 유해가 되어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것인데 2001년 70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사후에 개별적으로 한국의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것은 프랑스의 레몽 베르나르 씨, 영국의 로버트 맥카터 씨, 미국의 제임스 델라 헌터 씨, 네덜란드의 니콜라스 씨 등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셨던 이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 중에는 한국전 이후 자국의 정치 상황이 달라져 큰 곤란을 겪었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사정이 열악해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참전용사분들도 계십니다. 자국도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기는 나라는 도와줘야 한다며 파병을 결정한 셀라시의 황제와 253번의 전투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파병 기간 동안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으나 포로는 한 명도 없던 것으로 그 용맹함을 알 수 있는 강류부대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전쟁은 아픔이기도 하였지만 책임감과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2위였던 대한민국은 그들 덕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발전하였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에티오피아에 한국의 정부와 많은 기업, 민간단체들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이런 진심 어린 관계는 외교로도 이어집니다. 12일 광경화 외교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6.25 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먼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제공했으며 코로나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에티오피아의 키트 등 방역 물자를 적시에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코로나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빛부대 장병들의 남수단 교대 당시 경유지로서 큰 협조를 해줬고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교민 귀국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의 이웃 국가들까지 설득하고 폐쇄된 공항을 한국 교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등 양국의 훈훈한 협조 사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시사멘터리와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4월 후원 프로젝트를 준비했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시는 139분만을 위한 모자와 조끼의 디자인이 끝났고 또 작지만 마스크 1000개, 손소독제 300개를 올해 6.25 70주년을 즈음해 후원협회에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것을 감안해 조끼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에티오피아 제국의 군인들에게 라고 감사를 표했고 후원만을 위해 디자인된 이 모자에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국기 6.25 70주년을 알리는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의 한국전쟁을 기억하자는 마음에서 나온 기획은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병을 파병해준 16개국을 모두 기억하고자 바로 태극기와 16개국의 국기를 팔찌에 각인했고 라카이 코리아는 6.25 참전 유공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찌에는 참전국들의 국기와 국가의 영문명을 각인하여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은 참전국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잊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라카이 코리아는 여러 상품들의 레이저 각인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서 각인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잊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태극기 각인 운동화를 통해 독립운동가분들의 위대한 뜻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였고 4월에는 남도의 유관순 열사로 칭해지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각오를 각인하며 독도 후원 팔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은 한국전쟁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거의 모든 기념식도 취소가 되었고 최근의 국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는 한국전쟁 70주년이 조용히 잊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역시 라카이 코리아는 시기도 적절하게 한국전쟁의 의미 그리고 참전용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의 6.25 팔찌를 내놓았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 마케팅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는 2017년부터
올해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적자 속에서도 중요한 때마다 운동화, 팔찌 등의 한국인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의미를 각인해왔습니다. 예쁘고 트렌디한 상품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일본의 혐한이나 불매운동 공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익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추구해온 라카이 코리아의 신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독도운동화 팔찌들이 안 예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미와 더불어 독창적이고 예쁘기도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응원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들이 뒤이어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또다시 세계 최고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 봉쇄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한국은 18명 밖에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 유입이 8명이었다고 하니 사실상 8명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단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수천만이 모이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선거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선을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로 대체했는데 한국이 전국 단위의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자 초유의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뛰어난 방역 정책을 소개하기에 바빴던 외신들은 이제는 한국의 선거까지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각국도 결국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국은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거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한국이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MBC 뉴스는 다음은 한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방법입니다. 과연 미국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MBC는 한국은 깜짝 놀라울 정도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수많은 한국 유권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투표하는 모습을 감탄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투표는 미국의 일부 주가 대통령 예비선거를 철회하거나 우편 투표로 전환한 미국의 선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MBC는 특히 한국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안면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37.5도 이상의 열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부스에서 투표를 한 후에 매번 투표소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부 격리자들은 특정 시간과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MBC는 한국은 일부 격리자들까지 투표가 가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공정한 선거 없이는 세계의 민주주의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선거가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세계 각국에 선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칠레,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및 12개가 넘는 미국주와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의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투표마저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투표 중 일부는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의 총선이 다른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뛰어난 대응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의 극찬을 받고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며 선거까지 실시하는 와중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일본 전체 판정자 수는 18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4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1653명입니다. 한국을 거듭 비판하던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추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여전히 판정자들의 경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니 앞으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은데요. 일본은 또다시 마스크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가구당 마스크 2장씩 배포하는 비용으로 466억엔, 원화로 5,2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략 1억 3천만 장의 첫 마스크를 장당 260엔에 매입하는데 338억엔을 사용할 예정이며 배송비로만 128억엔을 지불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능이 좋은 마스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첫 마스크인데 너무나 큰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스크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배포해준 첫 마스크의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어른용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번에 배포하는 첫 마스크는 가로 13.5cm, 세로 9.5cm로 충분히 성인의 입과 코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스크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착용한 마스크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과 코를 가리긴 하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일반 성인들이 착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입니다. 또한 후생노동성 질의응답에는 황당한 답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만약 귀에 거는 부분이 끊어진다면 테이프나 끈으로 묶어서 다시 사용하라라는 답변 등도 있었다고 NHK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도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마스크 배포에 대해 아사히 신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첫 마스크가 2장당 3,300엔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현재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기에 배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지금 배포 중인 마스크는 씻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에 일본인들의 마스크 수요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스크 배포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답변도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능 좋은 마스크도 아니고 첫 마스크 한 개를 원화로 대략 1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격인가 하면 우수한 한국의 KF94 마스크조차도 한 개당 그렇게까지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아사히 신문에서는 지난 4월 17일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며 마스크 판매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암울한 상황에 비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일본의 요상한 수업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야자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미야자키에 있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원격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강사가 교실에 와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위기 때문에 확산 방지 차원에서 NTT 도모코 기업의 협력을 얻어 태블릿 등을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결과물을 강사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발 위기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접촉이 낮아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도 일본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장에서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원격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교실에 모여 앉아 있었으며 교사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그야말로 정반대의 온라인 수업인데요. 정말
일본의 상상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집에 있고 교사가 지정된 장소나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한국이나 일반 국가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단지 교사 한 명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계약인 건가요? 도무지 일본인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와카야마현의 일부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모니터를 통해 교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독특한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조차도 정말 이 상황이 이상했는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격 수업을 강사만 하고 있네요. 문제는 학생들이 전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강사만 안전하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원격 수업인가요? 등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냥 일본의 일처리를 보면 웃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